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을 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조건에 보면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 할인 대상이 아니란 얘기였죠. 그리고 출력 예시처럼 출력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구현 시작 부분만 수정할 수 있다. 여기부터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였죠. 요 위에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부분을 지웠어요. 개념 적혀있던 부분을 지웠고,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스캔F를 통해서 age를 입력을 받을 거고, 그러니까 입력을 받은 값을 age에 넣을 거고, 그거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출력 말고 밑에서 다른 로직에서도 age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입력한 이 입력 값이 변화하면서 로직을 타게 될 거니까 age를 이용해서 로직을 구현하면 돼요. 얘를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제가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 그거를 실제로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V1이라고 놓고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 조건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문제에다가, 자, 19세 이하이거나 age가 지금 우리가 입력한 입력값을 age한테 담고 age를 지금 나이로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ge가 19세 이하래요. 19세 이하, 19 이하일 경우, 이하이거나, 거나면 뭐예요? and예요, or이에요? 얘는 or이죠. 애초에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0이고 이렇게 수직선상에 수가 놓여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19는 어디 있어요? 뭐 한 요쯤 있겠죠. 60은 어디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0이 여기라고 했을 때 19는 요쯤 있을 거고 60은 한 요쯤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건 양수의 느낌, 양수의 개념이죠. 음수는 안 가니까 어차피 음수는 필요가 없고 19, 60이 여기 있는데, 자, 19세 이하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쪽이죠. 19를 포함한 상태로 왼쪽이죠. 60세 이상이면 어디예요? 60을 포함한 상태로 이쪽이죠. 그럼 우리가 이 두 조건을 AND로 엮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수가 있나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수가 세상에는 없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구문 같은 경우는 AND로 묶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OR로 묶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자, 19, 60, 이쪽으로 가는 이 부분과 이쪽으로 가는 이 부분이 할인 대상이에요. 그럼 미할인 대상은 어디예요? 요 사이가 되겠죠. 19부터 60까지. 근데 이제 정확히 하면 19 이하랑 60세 이상이 할인 대상이니까 20부터 59까지가 되겠죠. 정수의 개념에서. 그러면 여기를 일단 올로 묶어야 되니까, 이거 버티컬 바는 5월을 표현한다는 거는 배우셨죠? 네. 버티컬 바 뒤에 age 60세 이상이니까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일단 할인 대상에 대한 조건을 완성시킨 거죠. 둘 중 하나를 만족을 시키면 할인 대상이 되는 거래, 돼서 여기가 참으로 바뀌니까 이 if 로직을 탈 거예요. 여기서 뭐 보여줘야 돼요? 네, 할인 대상입니다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얘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는 20부터 59까지의 수가 될 텐데,
19를 포함하지 않게 19 초과 아니지 19 미만 19 미만 아니죠 얘는 초과가 맞죠. 네. 요 사이를 잡아야 되니까 19 초과에 60 미만이어야 되는 거죠. 19 초과 그리고 얘는 엔드로 묶여야 되니까 n% 얘가 60 미만 이렇게 엮어줘야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버전 1 완성을 시켰으니까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나이를 자, 이런 거 테스트할 때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9, 60 쭉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19 아래에 있는 수의 영역이 있고 60보다 큰 수의 영역이 있고 이 사이 영역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랑 여기는 할인 대상이고 여기는 할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 경계가 있지만 이 경계를 무시하고 일단 생각을 간단하게 해봤을 때 그럼 이런 문제를 테스트할 때요 이 영역에 해당하는 숫자를 하나씩 테스트를 다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해보고 됐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할 거면 이 경계가 되는 부분들 얘네들로도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짠 코드가 문제가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3개, 디테일하게 하면 5개인데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경우의 수여도 우리가 테스트를 다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테스트도 19 밑에 하나 해볼 거고요. 15살은 할인 대상이래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33 얘는 미할인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65 얘는 할인. 일단 우리가 원하는 기능은 다 된 거죠.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19 19살은 할인이에요? 미할인이에요? 얘는 할인이 맞죠? 그 다음은 60 얘는 할인이에요? 미할인이에요? 얘도 할인이 맞죠? 이렇게 경계를 포함해서 총 5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전을 만들 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볼 때 이런 5가지 정도는 테스트를 다 해보셔야 여기서 문제가 없어야 통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거는 완성이 됐고 자, 이제 얘를 가지고 버전을 한번 여러 개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이게 지금 줄바꿈이 없구나. 이번에는 조건을 자, 지금 버전 1은 둘 다 if죠. 이러면 실행 순서가 어때요? age 일단 age에는 우리가 입력한 값이 들어갈 거고 그거 가지고 얘랑 비교하죠. 그래서 여기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해서 결과 나와 있을 거고 5월 이거 비교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결과 나올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참이 있어도 이게 참이 되니까 얘가 출력이 되고 밑으로 빠져 나오겠죠. 그러면 할인이 출력이 됐음에도 이거 실행해요 안 해요? 이 조건식? 이거 하죠. 일단 조건식은 실행을 다 하잖아요. 2%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할인이 나왔어요. 그럼 미할인 체크해야 돼요? 할 필요 없죠. 이거 저번 시간에 아마 하셨을 텐데 그러면 얘를 지금 if 두 덩어리로 엮여 있는 거잖아요. 조건문이 두 덩어리예요. 이건 각각 다른 if죠. 다른 조건이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두 개가 있는 건데 얘를 else if로 엮으면 이거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죠. 얘는 한 덩어리잖아요. 만약에 위에서 이 조건이 참이라 얘가 실행이 되면 이거 하나요? 이거 안 하죠. 이제 else if로 한 덩어리로 엮였으니까 뭔가 하나가 조건이 참이라 실행을 했으면 그 외의 조건들은 안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else if로 가능한 거죠. 얘는 테스트를 얘도 해볼까요? 테스트 결과가
둘 다 지금 맞게 잘 나오고 있어요. 자, 다 테스트를 했고 값이 제대로 나왔으면 통과. 자, 다음 버전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실행이 됐어요. 만약에 그럼 이거 조건문 안 본다 그랬죠. 지금 할인이냐 미할인이냐 라고 이지선다를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조건 필요할까요? 이지선다의 경우에는 이 경우가 참이면 얘는 조건을 볼 것도 없이 아니지, 이 경우가 참이면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값이 되겠죠. 거짓보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지금 얘를 보고 할인이 나왔다. 그럼 여기 else if로 엮여있는 이 경우에는 이 조건을 실행해보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건데 사실 이 조건조차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지선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버전 3에서는 조건을 다 지워버려도 되겠네요. 이러면 if 실행해서 if 조건이 참이면 할인 출력하고 밑에 있는 거 안 볼 거고, 만약에 if가 참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럼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얘는 어떤 경우예요? 이게 아닌 경우죠. 그러면 그때 미할인. 이지선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삼지선다였다 그러면 중간에 else if가 하나 있어야겠죠. 지금 이지선다기 때문에 이렇게도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볼게요. 이제 이 or랑 and를 없애볼 거예요. 일단 and부터 한번 없애보죠. 버전 4로 얘는 일단 살려놓고 여기를 아까 우리가 건드리기 전에가 이거였잖아요. 이 end 조건 버전 1에 있는 이 조건 지금 이건데 and로 엮여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러면 어때요? 자, 얘가 실행되는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요거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거를 안 했어요.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얘는 실행이 될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코드가 실행이 되려고 해요. if를 만났죠. 조건문이라 이 조건을 실행해 볼 거예요. 이때 age를 만약에 20이라고 입력을 했다 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에 20이 들어올 거고, 그럼 얘 참이죠. 그럼 이거 실행되겠죠. 실행하려고 밑으로 와보니까 조건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age 몇이라고요? 20이죠. 이거 참인가요? 얘는 거짓이죠. 아니지, 참이구나. 20은 60보다 작으니까 참이죠. 이거 참이니까 이거 실행되겠죠. 그리고 나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중으로 조건문을 사용한 건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조건문을 했어요. 참이면 그 안의 내용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을 봐요. 얘도 참이면 이 안을 실행을 하는 거고, 실행하고 나서 if 빠져나오죠. 나왔더니 아무것도 없죠. 그럼 또 if 빠져나오는 거죠. 순서는 이래요. 자, 그러면 and는 이렇게 풀었어요. 그럼 둘 다 참일 때만 이게 출력이 된다는 얘긴데, 그럼 둘 중 하나만 참이면 이거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애초에 15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15예요. 이거 거짓이죠.
그럼 애초에 이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조건문을 써놓으면요, 우리가 AND로 엮었던 거를 AND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 얘 5월로 엮여 있는데 얘도 얘처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바꿨어요.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19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J 19가 들어왔대요. 이거 참이죠? 밑에 실행 되겠죠? AJ 19 이거 참인가요? 거짓이죠? 그러면 할인 안 나오겠네요. 그럼 빠져나와서 얘 실행하겠죠? 19 거짓이죠? 안 하겠네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원래 19살은 할인 대상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는 통과를 했는데 여기를 통과를 못하니까 할인이 못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여기 할 때 말씀드렸던 이중 조건문은 AND로 엮여있던 거를 AND 없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건데, 얘는 5월로 엮여 있었죠. 5월은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둘 다 참이어야만 얘가 실행이 될 건데 5월은 둘 중 하나만 참일 때 실행을 하는 목적이었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목적이랑 맞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19, 60 해서 이쪽에 있는 수랑 이쪽에 있는 수가 공통으로 둘 다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그 경우를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원은 저 방식으로 안 됩니다. 그럼 5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원은 그냥 밖으로 빼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둘 다 만족시키는 수 세상에 없죠. 그러면 이거든 이거든 둘 중 하나 나오겠네요. 할인의 경우에는. 그럼 뭐 할인이 두 번 나올 일은 없으니까 할인 이렇게 나올 일은 없는 거죠. 5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물론 5호로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에도 이제 지금 이 경우처럼 우리가 엮으려고 하는 조건 자체가 애초에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수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렇게 따로 빼도 되는데, 만약에 5호로 엮었지만 5호로 엮여 있지만 둘 다 참인 경우가 있는 조건이었다면 이렇게 빼놓으면 둘 다 나오겠죠? 그런 건 상황에 맞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5호로 엮었던 거를 무조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할인이 두 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러면 이제 조건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거나 좀 이상한 모양새긴 할 텐데,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럼 버전 4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버전 5 한번 만들어 보죠. 3, 4, 5. 자, 좀 전에 어차피 지금 우리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할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출력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거 두 개, 이 품은 덩어리 두 개일 필요 있나요? 어차피 둘 중 하나인데 이 조건에 맞으면 두 개일 필요가 없죠. 이거를 한 덩어리로 묶어줘도 되는 거죠. 이러면 어차피 얘 참이면 이거 실행하고 얘 안 할 거고, 얘가 거짓이면 이거 실행할 거고, 맞으면 이거 출력할 거니까. 지금 버전 4보다 이것보다 조금 더 좋아진 거죠. 두 개의 덩어리가 하나로 줄었으니까. 그럼 얘는요? 얘는 따로 덩어리가 있어야 하나요? 얘도 덩어리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엮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15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참인가요? 참이죠? 그럼 할인 나오겠죠? 이거 안 하겠죠? 자, 그럼 33 한번 볼게요. 참인가요? 거짓이죠? 그럼 이거 안 하겠네요. 그럼 이거 보겠죠? 참인가요? 거짓이죠? 이거 안 하겠죠? 이거 보겠네요. 참인가요? 참이죠? 들어와서 참인가요? 참이죠? 그럼 이거 나오겠네요. 어떤 경우라도 다 체크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로 한 덩어리로 묶어놔도 상관이 전혀 없는 애들인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또 버전 6으로 한번 진화를 시켜봅시다. 자, 제가 얘를 그냥 지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값이 잘 나올까요? 자, 대입을 해보면 돼요. 15 참인가요? 참이죠. 출력되겠죠? 이거 안 보겠죠? 자, 19도 넣어볼게요. 참이니까 이거 하고 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33 참인가요? 거짓이고 안 할 거고, 여기도 거짓이라 안 하겠죠? 참이니까 하겠네요. 60 여기에 걸려서 할인이 나오겠죠? 65 거짓이라 안 할 거고, 거짓이라 잠깐만, 65면은 거짓이라 안 할 거고, 여기서 참이니까 나오겠죠? 조건 하나 뺐어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죠. 60 미만이라는 조건을 걸러냈는데, 빼냈는데 조건이 하나가 사라졌는데 얘는 전혀 문제가 없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조건이 한 덩어리로 묶였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60 이상인 경우는 여기서 다 걸을 거잖아요. 여기까지 안 내려오니까. 애초에 얘를 실행을 못 하잖아요. 60 이상인 수가 들어오면. 그리고 한 덩어리로 묶여서 19, 그러니까 딱 이거죠. 19, 60 있으면 요 기수랑 요 기수는 이 두 줄에서 다 걸러내요. 이 두 개의 조건에서. 그럼 남는 거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들고 내려올 거니까 얘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는, 위할인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실행이 될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다 걸러진 거니까 얘랑 얘 다 뺀 거잖아요. 그럼 이거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19 초과만 조건을 넣어줘도 얘는 정상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똑같겠죠? 조건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이미 다 걸러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밑에 내려와서 조건을 한 번 더 써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버전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 얘를 이렇게 얘는 어때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대입해보면 돼요. 15 참이라 이거 실행하겠죠? 이거 안 하겠네요. 33 거짓이라 안 할 거고 else로 내려와요. 이게 무조건 하는 거죠. else로 내려왔으면 그럼 이거 실행 되겠죠? age 지금 33
참인가요? 거짓이죠. 그럼 이거 안 할 거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거 하겠네요. 그쵸? 자, 65의 경우 이거 거짓이라 안 할 거고 내려왔을 때 참이니까 이거 하겠죠. 그럼 이거 안 하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찾는 데 있어서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죠. 지금 버전 8인데 좀 더 할 거예요. 몇 개만 더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바꾸는 거예요, 위아래를. 여기다가 S로였고 조건 필요 없고 이러고 내려와서 여기다가 else. 자, 이러면 어때요? 지금 미할인 조건을 위로 올린 거고요. 할인 조건을 밑으로 뺀 거예요. 자, 대입 똑같이 해보면 돼요. 15 거짓이죠. 그럼 이걸 안 하겠네요. 애초에 밑으로 내려와요. 그럼 15살은 할인이 나오겠죠. 그쵸? 애초에 지금 여기서 걸렀고 지금 중괄호가 여기랑 여기로 엮여 있잖아요. 그럼 이 안의 내용을 하는 건데 원래 참이면, 얘가 거짓이면 이 안의 내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여기 안 하고 내려와서 else 할인 나올 거예요. 자, 33 참이죠. 들어와요. 이 조건 참이네요. 그럼 이거 나오겠죠. 그럼 이거 안 하겠죠. 이것도 안 할 거고. 그럼 미할인 하나 나오고 끝나고. 자, 65 참인데 들어왔더니 거짓이에요. 그럼 이거 안 하겠죠. 밑으로 내려와서 else 이거 하겠네요. 자, 이중 조건문을 좀 더 꼬아서 쓴 건데 얘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조건과 이렇게가 지금 하나죠. 이 안에 얘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 중에서 누군가 실행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 누가 실행된 거예요? 얘가 실행이 된 거죠. 그럼 얘는 안 하는 거죠. 자, 덩어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안에서 이 이중으로 쌓여있는 이 조건문 if else가 됐다는 얘기는 이 if를 어쨌든 참이라 들어오게 된 거니까, 그러면은 if else, else if 조건 봤을 때 뭔가 하나 실행되면 그 밑에 거 안 보죠. 그럼 얘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쵸? 연쇄로 지금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죠. 이 정도만 하고, 사실은 이거를 더 변형을 해서 빼려면 수도 없이 많이 뺄 수 있어요. 이건 몇십 개 정도 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뭐 이런 거에 위치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도 막 많이 뺄 수 있어요. 더 많이 뺄 수 있는데, 더 하는 거는 이제 슬슬 꼬아야 되니까 이런 건 불필요하고, 테스트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제가 이거 버전 1부터 버전 9를 붙여놓은 이유가 이제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어디서 잘못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붙여놓은 거고, 할인 잘 나오죠. 이러면 된 거죠. 15살 할인, 19살 할인, 33살 미할인, 60살 할인, 65살 할인. 이러면 우리 조건에 다 부합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한 문제 푸는데 9가지 버전이 나왔고, 이 9가지 버전 다 로직상 문제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코드를 구성할 때 이 중에 어떤 걸 갖다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더 효율적인 코드는 있겠죠. 제 생각에 가장 효율적인 코드는
이거 같아요. 이거 버전 3. 지금 우리 수업 페이지 보면은 AND랑 OR 없이 풀기 위해서 이 밑에 것들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두 문제를 같이 진행을 한 건데, AND랑 OR 없이 풀려고 이걸 이제 이중으로 엮어가면서 해결하는 방식을 보여드린 건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코딩을 직접 할 때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코드를 짤 때는 저런 조건은 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건 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로 OR을 안 쓰고, OR AND 안 쓰고 나서 가장 효과적인 거, 가장 좋은 거는 지금 한 거에서는 얘가 제일 낫겠네요. 얘가 AND OR 있을 때는 버전 3, 없을 때는 버전 7, 요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코드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 이런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만드나 저렇게 만드나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차피 도찐개찐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건을 걸어서 비교를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실제 그런 코드들은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코드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되면은 이 방식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이 두 문제 지금 같이 다 진행을 한 거고요. 쉬는 시간 되면 제가 정답은 열어 드릴 거예요. 정답은 지금 한 것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요거 한번 볼게요. 반복문이라고 써있는데 밑에 있는 문제 첫 번째 거.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하는 문제예요. 출력 예시가 없네요.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0까지 출력을 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1 이외에 다른 숫자를 사용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근본 이제 얘가 수업 페이지 반복문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문을 아직 안 배운 상태죠. 우린 반복문을 지금 몰라요. 모르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아는 방식으로만 일단 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반복문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1 이외에 다른 숫자 사용 금지라는 건, 지금 밑에 보면 i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처음에 1 넣어놨고요. 1 출력했죠. 그리고 나서 i 값 변화시키고 i 출력하죠. 또 변화시키고 출력하고, 이거 실행시키면 1부터 10 나와요. 근데 1 이외에 다른 숫자 쓰지 말라 그랬죠. 이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i의 값을 변화시킬 때 이렇게 값을 쓰지 말란 얘기예요. 2, 3 이런 거.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해도 1 더하기 1은 2니까 우리가 1만 썼지만 2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1부터 10까지니까 얘는 1 더하기 1을 10번 해줘야 될 거고, 근데 만약에 1부터 100까지예요. 그럼 1 더하기 1을 100번 해주는 것까지 단순 노동을 좀 해야겠죠, 노가다를. 이건 상당히 불편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이런 거를 이제 하드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드코딩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나가서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모든 언어 공통이에요. 하드코딩은 웬만하면 하면 안 돼요. 하드코딩으로 코딩을 해놓으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더라도 내가 뭔가 변경을 하고 싶을 때 모든 걸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드코딩을 쓰지 않는 거고, 그 하드코딩을 안 하려고 사실 이 변수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변수는 값이 변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니까 우리가 얘를 활용해서 이거 하나로 지금 요 순간에는 1이 담겨있는 거고 이 순간에는 2가 담겨있는 거고 값이 계속 변하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변수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거고, 하드코딩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커진다거나 혹은 솔직히 1 더하기 1 10번 쓰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잠깐만 해보세요. 1 외의 숫자는 사용이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다 써주자니 너무 귀찮고, 그럼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설명 듣고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 더하기 1이에요. 지금 여기다 우리가 이걸 넣고 싶은 건데 2를 넣고 싶은 건데 2를 쓰면 안 되니까 1 더하기 1로 해놨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1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변수가 하나 있죠. 그럼 얘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기서 사용된 이 i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얘는요? 변수죠. 그럼 일단 위에서부터 코드가 쭉 실행이 되면 int i에 1 들어가 있어요. 그 상태로 출력 한번 했죠. 그럼 1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나서 밑에 줄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i의 값을 변화시키고 있죠. 근데 그 변화하는 값이 지금 현재 i의 값으로서 1일 거고, 플러스 1하면 2겠죠. 그 2를 다시 i에 넣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i는 값이 몇이에요? 2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지금 여기는 이걸 하고 싶었던 거죠. 이거 대신에 이렇게 똑같이 써줬어요. 그럼 여기서 이 시점에서 얘 i2였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플러스 1, 3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다시 3일 거고, 그죠? 그럼 더 이상 이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런 거 안 해주고 이것만 붙여넣기를 해도 우리는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1부터 10이 잘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쓰는 이 한 줄이요, i의 값을 1 증가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랑 같은 의미예요. 얘랑 얘가. 지금 이것만 보면, 지금 13번째 줄에 있는 이것만 보면은 i가 갖고 있는 원래의 값에다가 추가로 1씩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다시 i한테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럼 i는 본래의 값을 잃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1씩 더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덧붙여 나가는 거예요, 1씩. 그러니까 i가 갖고 있는 값은 하나가 맞는데 이 값에다가 1씩 더해서 i가 가지게끔 변화를 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i 원래 값에다가 2 더하는 거죠. 그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얘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을 얘로. 이게 가능해요, 줄여쓰기가. 자, 근데 이것보다 더 간단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얘가 i의 값을 1 증가시키겠다라는 말이에요. 얘는 수업 페이지에 이쪽 이틀차, 2일차 수업 페이지 안에 여기 있어요. 증감연산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이 플러스가 앞에 오고 뒤에 오고에 따라서 값이 좀 달라져요.
이런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이거 전이연산 후이연산이라고 좀 다른 게 있긴 한데, 지금은 사실 얘를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것만 아세요. 일씩 증가시킬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얘랑 이거랑 이게 결국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간단한 이거 하나 남겨놓고 우리는 이제 이것만 복사를 하면 일씩 증가시켜서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는 i++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6, 7, 8, 9, 10인데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잘 보세요. 이만큼 코드가 어때요? 완벽히 똑같아졌죠? 그쵸? 우린 똑같은 코드만 반복을 했는데 얘가 알아서 i 값이 1씩 증가를 해서 출력이 되고 있는 코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고, 이거랑 이 문제 두 개를요,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9시부터 9시 10분까지 10분? 아니다. 쉬는 시간 가지시고 9시 5분부터 15분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10분 드리는 거예요, 문제 푸는 시간. 쉬는 시간 포함해서 더 푸셔도 되고요. 15분에 문제풀이부터 다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다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